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15강 김홍집 내각의 변화와 가보 을미개혁입니다. 근현대에서 하는 양은 얼마나 안 돼요. 그런데 외울 게 많습니다. 한국사 자체가 외울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배우는 세계사, 동아시아사도 외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외우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외우면 장땡이죠.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료는 절대 말을 꼬아서 낼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뭐기 때문에? 왜곡이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김홍집 내각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집 내각은 총 1차부터 4차까지 이루어지는데 1차 김홍집 내각 1차 김홍집 내각 때 추진했던 개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가보개혁이라고 얘기해요. 1차 가보개혁의 추진 기구가 있는데 이 우리가 군국기무처라고 얘기합니다. 군국기무처 합의체에 의해서 만든 기구가 되는 거죠. 1차 가보개혁 자체는 우리나라한테 조선에 상당히 유리한 개혁이다. 가보개혁 자체가 원래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혁은 맞긴 맞는데 1차 가보개혁 때는 왜 우리 조선한테 유리하냐면 바로 무슨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청일 전쟁 때문에 유리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청나라랑 싸우느라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좀 덜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2차 김홍집 내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2차 김홍집 내각 때 추진했던 개혁 이걸 우리가 2차 가보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2차 가보개혁의 특징은 일본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무엇을 잡았기 때문에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일본에게 매우 유리한 개혁이에요. 그리고 2차 가보개혁 때는 군만 적겠습니다.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일본으로 망명가했었던 누구예요? 박영효. 친일파입니다. 이 새끼. 박영효를 참여를 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무슨 내각이냐? 바로 7.1 내각입니다. 그리고 김홍집은 온건개화파입니까? 급진개화파입니까? 온건개화파죠. 온건개화파,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 정치에 있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 연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친일, 연립, 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계사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체결했던 조약이 뭔 새끼 조약? 여러분들, 세부지님. 그렇죠. 이건 잘하네요.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위에서 볼게요. 이때 청나라가 어디를 뺏깁니까? 요동을 뺏기죠. 요동하고 타이완을 빼앗겨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량이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지불했죠. 얼마? 2억 양입니다. 요거의 거의 80에서 90%는 일본놈들이 뭘 만들어버렸다? 군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요 당시 요동 진출을 노렸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 대해서 요동을 반환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일본은 3대1로 싸우기 너무 버거우니까 결국은 요동을 일본이 반환을 해요. 반환금도 받습니다. 3천만 년이나 반환금도 받긴 맞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변화가 생기죠. 삼국 간섭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이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걸 줄게요, 여러분들. 삼국 간섭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야, 이걸 러시아의 끝발이 세네. 이래가지고 무슨 정책을 실시하게 됐냐면은 인아거일 정책을 실시합니다. 인아거일 또 한문 써볼게요. 한문 쓰면 좀 그런데 그게 인 단기인자 알아서는 알아서. 그 다음에 거부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러시아를 말하죠. 러시아를 끌어당기고, 일본을 거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각이 또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3차 김홍집 내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내각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칠러 내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급진개화파였던 박영효를 요놈을 완전히 축출을 시켜버렸죠. 일본 입장에서는 다 된 밥에 즙 뿌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선 거의 다 먹었는데 러시아가 와가지고 내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 내각을 배제한다. 여기서 일본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시행했죠.
그래서 이 인하고일 정책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일본이 누굽니까? 민비를 시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을미사변이라고 얘기하죠. 민비를 시해를 해버렸죠. 경복궁에서. 경복궁. 권총궁에서 민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4차 김홍집 내각. 똑같이 무슨 내각으로 바뀌었을까요? 친일 내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추진했던 개혁이 바로 무슨 개혁? 여기 바로 우리가 을미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을미개혁은 잘 나가다가 개혁이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냐면은 고종이 어느 나라로? 처음에는 미국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랬죠. 그 사건을 가리켜 춘생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발각되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무사히 엄귀비의 계략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관 파천입니다.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행위를 가리켜 파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에 파천한 임금 꼽아볼까요? 순조, 인조, 고종 이 세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홍진 내각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세계사적인 지식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1차 가보개혁의 내용, 2차 가보개혁의 내용, 그 다음에 을미개혁의 내용이 과연 어떤 건지 이거 지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소표진님 오늘 민수 어디 갔어요? 민수 데이트 갔습니다. 좋겠다 민수요. 데이트 가고 삼촌이 가고 있고. 자, 1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그다음에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이제 3차 개혁입니다.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이죠. 1차 개혁, 2차 개혁을 통틀어서 무슨 개혁이라고 그런다? 가보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을미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각각의 개혁 내용을 좀 더 외워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울 게 너무나 많아요. 원래 공부락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제 위에는 정치 파트. 이렇게 끊어볼게요. 2차도, 이게 1차 가보게요. 이거는 2차 가보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차 개혁, 을미개혁입니다. 정치 파트부터 볼게요.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왕실 사무를 담당했던 기구가 뭐냐면 국내부, 그 다음에 정부 사무를 담당했던 기구를 뭐라 그럽니까? 의정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치 파트 경무청을 신설합니다. 경찰 업무랑 관계되어 있죠. 그 경찰 업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조선은 6조였죠.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팔아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또 폐지했냐면은 과거제를 폐지를 했고,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청나라의 연호를 드디어 폐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후국입니다. 제후국은 천자국의 연호를 사용했죠.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청나라 연호가 뭐였냐면 광서입니다. 이것을 뭐로 바꾸게 됐냐면은 이제 개국 기원을 이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가보개혁의 경제 파트, 은본위 화폐제도. 본이란 말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지? 그 당시 오량의 은화가 기준이 되는, 통용되는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은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화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있긴 있는데, 은의 가치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무엇을 통일했다? 도량령을 통일했다. 도량령, 자도자니까 길이 단위, 량은 혈의 량자, 넓이 단위, 형, 무슨 형자? 무게 단위죠. 그래서 이거는 무게 단위를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급납파.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드디어 세금을 뭐로 납부한다? 돈으로 납부했어요. 그런데 이미 조선시대에 조세 급납파가 그 기원이 이루어지게 한 제도가 있었죠. 뭐예요?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수능에도 무조건 나오고, 그죠? 한국사 능력 검증에도 무조건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재정의 일원화. 재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예산이죠. 이걸 짜는 것을 재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원래는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기구에서 재정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일원화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통용화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기구를 어디에서 합니까? 8아무 중에서 탁지아무 에서 실시했죠. 그럼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이제 사회 파트 볼게요. 사회 파트에서는 뭐가 폐지가 됐냐면은 노비제도가 폐지됩니다. 노비제도가 폐지가 돼요. 공노비, 산노비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폐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제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신분제가 폐지가 됐지만은 차별의식은 그대로 남아있죠. 굉장히 아주 큰 차별을 받았던 계급이 바로 천민 오브 천민 뭡니까? 백정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가 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6.26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도 여러분들 뭡니까? 신분제들은 없어졌지만은 차별제도는 그대로 남아있죠. 차별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제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제가. 과부의 제가를 이때 드디어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조혼을 금지한다. 일찍 결혼하는 것을 조혼이라고 얘기했죠. 손PD님, 혹시 조혼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심지어는 임신한 상황에서 서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대요. 뭐 여러분 옛날에 아니면 꼬마 신랑 얘기 들어봤잖아요. 나이는 9살인데 와이프가 열 몇 살 이런 경우. 그것도 조혼입니다, 여러분들. 조혼제도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원단 습기 때. 원나라가 뭘 요구했어요? 공료를 요구했죠. 물론 공료들 가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지만 거기서 인생 역전을 로또 당첨한 여자는 있죠. 누굴까요? 기황후입니다, 여러분들. 자, 2차 가보기 계속 보겠습니다. 2차 가보기 의정부가 뭐로 바뀌게 됐냐면은 내각으로 바뀌고 8아문이 뭐로 바뀌냐면 23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법권이 독립이 돼요. 사법권이 독립이 됐는데 여기서 법관 양성소. 법관 양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로스쿨 정도 되겠습니다. 경제 파트는 탁지부가 있습니다. 23부 중에 탁지부에서 세금에 관련된 징세사, 그 다음에 관세사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 사회적으로는 무엇을? 여러분들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했죠.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관립 학교가 그쪽 좀 이상하네요. 관립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뭐 소학교. 물론 소학교 설치는 을미계획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한성중학교. 1900년에 만들었죠. 그 다음에 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학교. 외국어학교는 1895년에 만들었고, 중학교는 요 위로 좀 끌어줘 볼게요. 한성중학교. 한성중학교가 언제? 1900년에 만들었습니다. 자, 3차 개혁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합시다. 을미개혁 때인데, 이때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태양력을 이때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태양력을 사용을 했다. 드디어 이때, 자, 보세요. 1차 가보개혁 때 계곡이라는 기원을 사용했죠. 태양력을 건립을 했다 해서 이때부터 바뀐 용어가 뭐냐면은 태양력을 건립했다. 건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1896년부터 1897년까지 이걸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정두법도 실시가 되었고 아주 반발이 많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머리 싹둑 자르는 거. 단발령.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학교가 이때 드디어 설치가 되었죠. 무슨 영으로? 소학교령.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차, 2차 가보개혁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개혁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간섭이 많아서 자주적인 개혁이 될 수가 없었다. 두 번째, 군제개혁은 조금 미흡했어요. 2차 가보개혁 때 여러분도 훈련대 12대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는 뭐냐면 친위대, 진위대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정부 또는 그 이후에 광무개혁 때 여러분들 군제 개편에서 이때 우리나라 GDP 그 세입의 거의 반을 여러분들 군비에 사용되는데 독일제 무기, 일본제 무기, 미국제 무기, 러시아제 무기를 사왔는데 이게 뭐라든가 통용이 잘 안 되죠. 이쪽 부대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냐면 러시아제 무기를 쓰고 이쪽 부대는 미국제 쓰고 이쪽 부대는 일본 거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장교들도 총을 제대로 쓰는 방법도 몰랐다는 얘기죠. 너무나 뒤죽박죽했던 군제개혁이었어요. 나중에 대한제국 때 2만 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군제 개편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크게 이제 잘된 케이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1번 개새끼야! 오늘 수업까지 하겠습니다.